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두꺼비 수학 이재호쌤입니다. 2025년 1학기 서문여고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올해 새로 도입된 학점제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제목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래 드물게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대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다항식 a는 2x제곱 빼기 xy 빼기 3y제곱과 b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y 빼기 y제곱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는 건데요. 이 식과 식을 빼실 때 당연히 그 식 전체에 가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앞에 마이너스 붙었을 때 요 뒤에 부호 바뀌는 거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맨날 당하던 거잖아요. 그거 주의 깊게 고치셨으면 식을 답을 무난하게 도출하셨을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2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c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수 비교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일이 a와 2, b와 1, 1과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일치한다는 것을 파악하시면 쉽게 a, b, c의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죠. x 빼기 y 더하기 1과 0, 2x 빼기 y와 5 각각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역시 쉽게 답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이참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2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2,0, b,0에서 만난답니다. 자, 2,0을 지난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강조했던 건데 어떤 이참수의 그래프가 2,0을 지난다? x좌표가 2, y좌표가 0을 각각 x와 y 자리에 대입하시면 그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a는 마이너스 8을 구하실 수 있고 이제 식을 완성했죠? 식을 완성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x가 2와 6일 때 y의 값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 b,0에서 b는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5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참수 y는 x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6의 그래프와 y는 3x 더하기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n이라 할 때 f3부터 쭉 더해서 f12까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그래프가 만난다. 만나는 곳에서 x좌표, y좌표 같아야 되니 두 식을 일치시킨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죠. x제곱 더하기 m 빼기 3x 더하기 4 이퀄 0의 두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인데 그 교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즉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판별식을 계산해 보시면 그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0이면 한 점,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fn의 값이 각각 n이 6 이하면 0, n이 7이면 1, n이 8 이상이면 2라는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3부터 f6까지는 쭉 0이고요. f7이 1, f8부터 f12까지가 2라는 값을 가지게 되니 그것을 다 더하면 11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항식 2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2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하고 rx라고 했을 때 q1 더하기 얼1의 값을 구하래요. 직접 나눠봅시다. 자, 나눌 때 조심해야 되죠. 2x제곱 더하기 1에 일치항이 없습니다. 일치항이 없으니까 거기에 조심하셔가지고 0 딱 넣어놓고 세로셈, 나눗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가로세로 써볼게요. 주어진 식을 2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묶으면 그 몫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3이잖아요. 바로 요게 qx, 요게 rx입니다. 그래서 각각 2를 대입한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빼기 3k는 0, x제곱 빼기 2 k 더하기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 빼기 9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각각 mn이라 할 때 m 더하기 n이 4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압을 구하라.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도 fn의 값이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 이 수학 선생님들은 문자 사용을 되게 즐겨하죠.
가뜩이나 문제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문자가 등장하면 더 자신을 잃게 되는 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런 문자가 나왔을 때 이 문자가 별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일 뿐인 거예요. m 더하기 n이 4다.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밖에 더 있나요?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의 합이 4가 되려면 서로 1번식과 2번식이라고 표현한 이 2차 방정식이 각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문제와 일치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는 조건 구해보시면 각각의 판별식에서 K의 값은 3분의 7초가 10 미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 K들의 값은 3부터 9까지의 값이니까 다 더하시면 42가 되는데, 요것도 우리 대수에 나오는 수열합 구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알죠? 쭉 이렇게 일정한 차이로 늘어져 있는 수줄의 합을 구할 때 여기 3 더하기 9, 4 더하기 8, 5 더하기 7 모두 12잖아요. 그러니까 그 36에다가 6을 더하시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팁이죠. 자, 8번입니다. 다항식 px를 8x 세제곱 더하기 36x 제곱 더하기 54x 더하기 2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4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고 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야, 이제 좀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이하는 첫 번째 계단은 8x 세제곱 더하기 36x 제곱 더하기 54x 더하기 27이 바로 2x 더하기 3의 세제곱이라는 것과 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가 2x 더하기 3의 제곱이라는 것을 파악하셔야만 해요. 1단원에서 선생님들이 곱셈공식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꾸준히 연습돼서 이 식이 눈에 익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당연히 항등식이니까 px를 2x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묶으세요. 그럼 몫이 q1x란 몫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라는 나머지가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2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묶어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4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란 요 식이 2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묶으면, 즉 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로 묶으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 빼기 12x 빼기 8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 다 전개해서 무조건 이 식으로 묶어보세요. 제가 나눈다는 말 안 드리고 묶으란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식으로 묶어보세요. 다 전개해서 원래대로 이 식이 나오게 되려면 나머지가 a 빼기 12x 빼기 8이어야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윗식을 아래식과 같이 변형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가 a 빼기 12x 빼기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 값이 x 더하기 b하고 일치하므로 a가 13, b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잠시 뒤에도 다시 사용됩니다. 잘 눈여겨봐두세요. 자, 9번. 오메가는 1 빼기 i에 대하여 z는 오메가 빼기 1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이라 하자.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z바 분의 z 전체의 바가 붙어있을 때 그 값이 a 더하기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우리 잘 알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거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 바에 또 바가 붙었으면 그냥 그게 원래 이거 보세요. 바에 바가 붙었으면 그게 그냥 z인 거고 또 이제 z에 바가 붙었으면 그냥 z바가 되는 것이죠. 먼저 z의 값부터 알아보겠습니다. z는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잖아요. 실수와 분모의 실수와 통하면 1 빼기 2i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z바는 1 더하기 2i가 되겠죠. 그럼 구하라는 식은 1 빼기 2i분의 1 더하기 2i니까 역시 또 분모의 실수화를 진행해 보면 1 더하기 2i분의 1 더하기 2i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5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4i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을 구하시면 되니까 답은 5분의 1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다항식 fx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을 2차 다항식 gx로 나눈 나머지를 hx라 하자. fx를 hx로 나눈 나머지가 gx 빼기 x제곱 빼기 2x일 때 함수 y는 gx 더하기 hx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문제 보고 포기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짚어봅시다.
2차 다항식 gx로 나온 나머지가 hx니까 hx는 1차식이어야만 하죠. 근데 그 hx를 1차식 ahx로 나눈 나머지는 이건 상수항이어야만 하잖아요. gx 빼기 x제곱 빼기 2x가 어떤 상수항 a라고 할까요? a여야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gx는 2차 다항식임을 감안하시면 우리의 g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식이 상수항이어야 되니까, 이 식이 상수항. 자,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gx죠? gx로 묶으세요. 묶으면 천상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몫은 x 더하기 1로 강제됩니다. 강제됩니다. 그랬을 때 역시 이 식과 이 식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요 나머지가 2 빼기 ax 더하기 2 빼기 a여야만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hx잖아요. 이 식이 바로 hx. 그렇죠. 이 식이 바로 hx죠. 이 hx라는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뭐 있었겠죠.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상수항 a여야만 한데 이거 보시면 여기도 x 더하기 1, 여기도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있으므로 얘는 x 더하기 1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x 더하기 1이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a가 0이어야만 합니다. 아, 그러면 gx 더하기 h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되고 이걸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준형으로 묶어보시면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라서 마이너스 2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A, B가 실수일 때 허수 Z에 대하여 Z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의 근이고 Z 더하기 1이 X제곱 빼기 BX 더하기 A 이퀄 0의 근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Z를 C 플러스 DI 정도로 놔볼게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당연히 실계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이렇게 서로 그 켤레복소수가 근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C 플러스 DI와 C 빼기 DI가 두 군이기 때문에 합이 이 C인데 그건 마이너스 A여야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또 두 근의 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인데 그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B여야죠. 자, 1번과 2번 식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 Z 더하기 1이므로 C 플러스 1 더하기 DI와 C 플러스 1 빼기 DI가 두 근이잖아요. 역시 더하시면 2 곱하기 C 더하기 1이 B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이 두 켤레복수를 곱하시면 C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A가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그래서 좀 4개씩이 나와서 좀 복잡해졌는데 차례차례 한번 요 4번식을 한번 C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C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인데 D가 얼마였더라? D가 얼마였습니까? D가 어디 있었어 아까? 여기 있잖아요. D제곱이 B 빼기 C의 제곱이네요. A는 얼마였더라? 아까 여기 있었잖아. A가 마이너스 2C죠. 근데 B 빼기 C의 제곱에서 B가 얼마였더라? 2 곱하기 C 더하기 1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요 4번식을 온전히 C로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 아주 쉽게 나와요.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차례대로 A와 B가 각각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산력이 확보되었었어도 문항이 두 개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문항도 좀 까다로운데 이 12번 문제 같은 걸 해결하면서 시간까지 소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2x 빼기 2 곱하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은 6이라는 4차 방정식입니다. 같은 부분 x제곱 빼기 2x를 대문자 x, 라지 x라고 하죠? 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전개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라지 x의 자리에 x제곱 빼기 2x를 대입하셔서 이 두 개의 2차 방식의 곱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3과 마이너스 이런 실근을 가지니까 우리의 관심 바뀌고요. 이 뒷부분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0이라는 허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2차 방식의 두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2고 오메가 바는 4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메가가 이 2차 방식의 해니까 오메가를 이 x의 자리에 대입하시면 오메가 제곱 빼기 2오메가 더하기 4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 쓸 거냐고요? 오메가 제곱이 2오메가 빼기 4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을 구할 때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2 오메가 제곱 빼기 4 오메가로 바뀌는데 이 오메가 제곱이 다시 이 오메가 빼기 4를 임을 이용하면 오메가 세제곱을 간단하게 1차 또는 상수항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문제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준식 보실까요? 준식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역시 마이너스 8이니까 다음과처럼 준식은 마이너스 8 오메가 더하기 4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2 오메가 바 빼기 4잖아요. 또 오메가 바는 4라는 걸 아까 알고 있었으니까 준식이 이렇게 1차식으로 간단히 되고 마지막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의 식은 3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A는 32예요. 자, 두 번째.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하죠. 상반식이라고도 하고요. 4차항과 상수항, 3차항과 1차항, 2차항을 기준으로 상반된 자리에 있는 개수들이 같죠. 파해법은 알려져 있죠. 풀이법은 x제곱으로 식의 양변을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아보세요.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을 a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a제곱 빼기 2가 되므로 주어진 식을 a에 관한 2차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럼 a 자리에 x 더하기 x분을 대입하신 다음에 다시 양변에 x제곱을 곱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은 곱하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여기는 중근을 가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3개고 합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7,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은 하나 1이니까 B는 3, C는 마이너스 6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풀이입니다. 13번 문제풀이가 궁금하신 학생들은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친구들이죠.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 천천히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2차당식 px가 있어서 px와 px에서 3을 뺀 두 식의 곱은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x라는 인수와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렇다 칩시다. 근데 p1 곱하기 p2는 0이어야 한대요. 그러면 x 빼기 1이나 x 빼기 2라는 인수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음을 아셔야 돼요. px는 스스로 x와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p1이나 p2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로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자, 1번. 먼저 px가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즉 p0이 0이고 이 둘 중에 하나, p1이 0일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알 수 없으므로 px는 ax x 빼기 1로 놓을 수 있는데 이 식에서 3을 뺀 식이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px 빼기 3을 구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죠. 그쵸? 근데 얘가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져야만 하니까 3을 대입했었을 때 0이 나와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a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px는 2분의 1 x 빼기 1이라는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경우의 수 p0은 0이고 p2가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px를 ax x 빼기 2로 놓고 거기서 3을 뺀 식이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므로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px는 x 빼기 1일 수도 있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p3이 0이고 p1이 0일 때 px를 구하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또 p3이 0이고 p2가 0일 때 라는 값을 구하시면 또 이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 준 식에 의하여 px 빼기 3이 x나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p0이 3이고 p1이 0이라는 식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p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되는데 p1이 0이므로 px는 ax제곱 빼기 a 더하기 3x 더하기 3이어야만 하죠.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근데 px 빼기 3이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져야만 하므로 p3이 3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럼 a는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구해진 px가 독특해요. 2분의 3 x 빼기 1 x 빼기 2라서 이 3이라는 상수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px에서 3을 뺀 식이 x와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px가 x 빼기 1과 x 빼기 1이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어요. 이 식에서 주어진 모든 조건을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유는 구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얘가 이 모든 경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에서의 각각의 px들을 모두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sx가 되고요. 그때 s4의 값을 구하시면 되죠.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니까 s4의 값을 구하시면 27이라는 수를 얻게 됩니다. 자,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의 교란수단, 가뜩이나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t는 뭐며 ft는 뭐며 또 n이 뭐며 문자가 등장합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구해볼게요. x제곱 빼기 xft 더하기 8분의 1 ft는 0. 당황하지 말고 ft는 어떤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어떤 숫자. 중근을 갖는답니다.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ft는 0이나 2분의 1 이어야만 해요. 자, 이제 y 콜 fx의 그래프를 보세요. ft의 그래프를 보세요. 자, ft는 0이다. t의 실근의 개수는 ft와 t 이퀄 0이라는 t축이죠. t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4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ft는 2분의 1이 된다. 0과 2분의 1 사이에 요 2분의 1이 여기 있잖아요. y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그려보시면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n이라고 했는데 그 n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하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라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분히 그 그림에 맞게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서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마이너스 4보다 작고 2 이하일 때는 y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차근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요 포인트 이 중간에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와 2루트에서 10이라는 마이너스 10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x가 a 이상 a 더하기 3이야. 아, 구간의 길이가 3. 구간의 길이가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마이너스 2루트 오면 마이너스 2루트부터 3까지 구간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겠죠. 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만 하므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0을 포함하는 건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구간의 길이가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구간에서의 마이너스 1루트와 마이너스 2가 a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m제곱 빼기 m제곱의 값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어렵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15번입니다. x제곱 빼기 x 더하기 3 이퀄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라고 하므로 일단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3입니다. 알파 제곱은 알파 빼기 3이고요. 베타 제곱은 베타 빼기 3입니다. 여기다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시면 얻을 수 있죠. 자, f 알파 제곱은 이라고 했을 때 직접 한번 대입해 봤어요, 선생님이. 알파네 제곱 더하기 a 알파 제곱 더하기 b라고. 요거 아까 풀어드린 그 방법, 그 2차 방정식 해를 이용해서 차수를 낮추는 방법 복습시켜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알파네 제곱은 알파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은 알파 빼기 3이니까 이렇게 차수를 낮출 수 있죠. 낮출 수 있어 결국 그 2베타 플러스 1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낮춘 식이 a 빼기 5 알파 더하기 6 빼기 3a 더하기 b인데 그게 2베타 더하기 1과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에서 베타는 1 빼기 알파이므로 이 식과 이 식이 일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a 빼기 3 알파 더하기 3 빼기 3a 더하기 b가 0이어야 되는데 이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a는 3이고 b는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f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인데 감마 더하기 델타, 즉 두 근의 합은 마3, 두 근의 곱은 6이므로 두 근의 제곱의 합은 각각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2 곱하기 6을 빼시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이 말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1 이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fx는 모든 실수 x에 각각의 x는 변수니까 모든 x 값에 대한 이 이차함수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차함수 함수값이 f1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1일 때 함수값보다는 다른 x의 값이 크답니다. 즉 이차함수 fx의 최소값이 f1이라는 거죠. 그럼 gx가 g1 이하라는 건 뭐예요? gx의 최대값이 g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차함수 fx의 최소값이 3이고 gx의 최대값이 7이라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fx의 최소값은 3이고 위로 볼록인 gx의 최대값이 7이에요. 자, fx 더하기 a는 k, gx 빼기 a는 k니까 fx와 k 빼기 a가 gx와 k 더하기 a가 서로 만난다 라고 할게요.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여기겠습니다. 근데 또 문자 헷갈리게 나오죠? a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그 실근의 개수가 같도록 되는 정수 k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대놓고 알파가 즉 알파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 빼기 1과 k 빼기 1과 k 더하기 1과 각각의 fx와 gx가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은 예를 들어서 5 빼기 1과 5 더하기 1은 각각 2개죠. 하지만 4로만 내려와도 4 빼기 1, 3과 만나는 것은 하나인데 4 더하기 1, 5와 만나는 것은 2개니까 같지 않잖아요. 6만 돼도 되지 않죠. 6 빼기 1과 6 더하기 1은 근이 하나고 6 빼기 1은 근이 2개니까요. 아, 그러니까 정수 K는 5밖에 있지 않아요. 자, 이제 K가 3이 되는 순간 만약 4다. 그럼 4 더하기 3의 실근은 하나인데 4 빼기 3의 실근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6이라고 7이라고 보세요. 7 빼기 4, 3. 4의 실근 4와 만나는 점은 하나인데 7 더하기 3 만나는 건 없잖아요. 같지 않죠. 따라서 4도 안 돼, 6도 안 돼. 오로지 5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베타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1 이상 3이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또 16번 한 문항에 이렇게 2개 문항 집어넣어놨죠. 이거 풀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학생 많았을 거예요.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t 더하기 4분의 10x 빼기 2 더하기 2t 빼기 2분의 7, 17은 0. 와, 또 t라는 문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3차 방정식 이상으로는 여러분들 근해 공식 모르시잖아요. 무조건 인수분해 안 되면 못 풀잖아요. 그러니 요 2t가 있다는 거에 감안해서 t에다 2를 x에다 2를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조리체법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2라는 실근 하나와 요 뒤에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2잖아요. 즉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얼마, 또 한 근은 2 빼기 루트 얼마이니까 간단하게 2 더하기 k, 2 빼기 k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제일 큰 근과 나머지 두 근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k 값이 간단하게 2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내고, 따라서 그 감마가 제일 큰 근이 2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 더하기 k 2분의 5.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4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풀이에 성공하신 분들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어느 배구 선수가 높이가 2.5m인 네트를 넘기기 위해 공을 쳤을 때 공이 이동한 수평거리 xm와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 ym 사이에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위의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5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자, 마이너스 10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2.5라고 두 식을 등치시킨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 0보다 크잖아요. 자,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2번. 네트에서 9m 떨어진 위치에서 이 선수가 친 공은 네트를 넘길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수학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세요. 자,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9일 때 좌표를 구해보십니다. 9일 때 y좌표는 2.9예요. 그럼 2.5보다 크죠? 따라서 넘길 수 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 B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k 더하기 2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3b 빼기 5는 0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네요.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을 써보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0의 값을 가져야만 하잖아요. k 값에 관계없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k로 묶어라. 그럼 k 값에 관계없으려면 k가 500이든 마이너스 2000이든 50억이든 관계없으려면 k로 묶은 개수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값도 0이면 되는 거죠. 아, 요거 b로 쓰셔야 돼. b죠, b.
잘못 썼네요. 자, 따라서 A는 4고 B는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97 세제곱 빼기 1분의 98 세제곱 더하기 1의 n분의 m이래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중3 때부터 단련돼 있잖아요. x를 98 정도로 놓고 n분의 m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면 짝짝 알아서 약분되고 32분의 33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p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nx 제곱 더하기 k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하므로 펼 수 있습니까? 다음 같은 식의 꼴로 갖추어야만 하죠. 그죠? 합이 65고 곱이 k인 이런 a제곱 b제곱 꼴로 되어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65를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쌍을 구해보시면 각각 a는 1과 b는 8 그때 k는 64라는 걸 얻게 되고 px는 x 빼기 1 x 더하기 1 x 빼기 8 x 더하기 8임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조합인 a는 4와 b는 7 k는 784라는 조합을 구하시면 px는 x 마 4 x 더하기 4 x 마 7 x 더하기 7임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이차함수 y는 x 빼기 1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이 x 이퀄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를 했을 때 k가 3 이상 7 이하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fk라 할 때 y 이퀄 fk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또 함수 y 이퀄 fk가 k 이퀄 알파에서 최대값 m을 갖고 k 이퀄 베타에서 최소값 m을 갖는다고 할 때 알파와 대문자 m과 베타와 m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의 양 끝점의 좌표를 반드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P의 좌표와 Q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X가 K일 때의 좌표니까 당연히 P의 좌표는 K, K제곱 빼기 2K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Q는 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1. K 값을 대입한 값이겠죠? K 값을 대입한 값 여기. 자, 그럼 PQ의 길이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모르니까 Y좌표에서 Y좌표를 뺀 값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K가 3 이상 5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10K고 K가 5 이상 7이 할 때는 2K 제곱 빼기 10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과 5, 5와 7을 구간으로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양끝점 좌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7, M은 28, 베타는 5, M은 0이라는 사실을 차례대로 도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 듣느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기말 시험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더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단원들이잖아요. 꾸준히 많은 문제량이 포함된 문제 풀고 오답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 좀 고난이도 문제를 좀 풀이하시면서 대비하셔야 높은 등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기말 시험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